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사회 곳곳에 범죄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혹시 이럴 때요? 있어! 이런 범죄자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진로 코칭 어시스턴트 대도서관이 생각을 현실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J 니즈, 살면서 혹시 범죄를 당해봤다거나 해본 적 있나요? Of course. 해봤다고? 아니, 당해봤다고요. 아, 당해봤다고? 네. 무슨 일을 당했어요? 그렇게 막 행사나 일하고 나서 아직까지 입금을 못 받은 게 좀 많아요. 아, 떼인 거예요, 그러면? 네. 뭐 그러지? 전화번호, 줘봐요. 근데 이거 혼내러 가야지, 내가. 알았어요. 어쨌든 사회 곳곳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오늘 모실 이분 같은 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의 심판대에서 정의를 수호한다. 대한민국 검사 이누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로 쓰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검사님. 예. 제가 솔직히 이제 TV나 영화에서 검사님들을 봤을 때는 약간 좀 날카롭고 굉장히 좀 이게 냉정하고 냉혹하고 이런 인상을 많이 봤었는데 검사님 인상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곰돌이 푸 같다는.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웃는 상이세요, 되게. 범죄자들이 예. 검사님을 좀 안 무서워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좀 있나요? 죄를 범했으면 그거에 대한 합당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증거를 이제 현출을 하고 보여주면 또 무섭게 생겨서 막 큰 소리를 지르거나 이러지 않아도 네. 또 수긍할 부분은 수긍하기 때문에 외모랑 크게 상관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이런 거는 범죄 기소가 되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여기 주도된 분의 과거를 낱낱이 밝히는 시간. 검사 이눈, 그는 누구인가? 대한민국 검사 이눈, 2003년 사법연수원 37기. 그렇다면 엄청난 사건을 맡았던 기생 스타 검사인가? No. 그렇다면 이분은 여기에 왜 있을까요? 이것은 2010년 실제 피해자가 보내온 편지인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나면 왜 이분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됐는지 여러분들도 아시게 될 겁니다. 존경하는 이눈 검사님께, 저는 재판을 받은 피해자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으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성적인 요구에 불응한 대가로 수차례 보복성 인사이동을 당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눈물의 날들을 보내면서 주위의 시선도 따갑고 권력에 맞서 싸움을 하려니 힘도 들었습니다. 끝까지 저의 진심을 믿어주신 검사님의 도움으로 지혜롭고 정의로운 법의 심판을 받고 나니 지난 세월의 수치심과 억울함은 사라지고 기쁨의 눈물이 납니다. 앞으로도 저와 같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검사님이 되어주시길 바라며 건강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피해자의 감사 편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는 단 두 글자의 이름 이눈. 그 이름만으로 대한민국 검사를 대표하실 만한 실력, 인품, 외모는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우리가 보고 배우며 리스펙트할 수 있는 최고의 검사십니다. 사실 그의 중고등학교 때의 꿈은 한의사였습니다. 무협지에 푹 빠졌던 그는 혈자리의 자극에 따라 몸이 변화되는 무협지 속 인물들을 보며 이와 비슷하게 한의사들의 혈자리에 침을 놓는 것을 보고 한의사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진지하게 함께 고민해 주시던 집안 어른들의 조언으로 고2 때 문과를 선택, 법대로 진학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우여곡절의 시련이 있었으니 1차 사법시험 첫 번째 도전 실패, 두 번째도 실패, 세 번째도 실패, 네 번째 만에 붙으셨네요. 예, 맞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네. 네. 2차 사법시험 두 번을 치를 수 있는 기회 중 두 번 다 실패. 그래서 다시 1차 시험엔 도전. 이번엔 바로 철석 붙었습니다. 다시 2차 사법시험에 도전해서 첫 번째 실패. 마지막 두 번째 시험에서 합격. 이후 사법연수원 과정을 당당히 수료. 2016년 학교폭력, 성폭력 담당 검사로서 대한민국 정의를 위한 법의 수호자로서 맹활약 중이십니다. 박수 주세요. 와. 이 편지 속 사건에 대해서 아까 전에 잠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어떤 예. 사건이었었나요? 2010년도에 제가 맡았던 사건입니다. 그게 강제추행 사건이었는데 피해자는 여성이긴 한데 이제 버스 기사 운전을 하시는 분이었고, 아까 여성 버스 기사. 예, 맞습니다. 가해자는 그 버스 회사를 이제 운영하시는 분이셨는데, 네. 격려해주고 막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단순히 격려해주면 되는데 네. 여성으로서 수치스러운 부분이나 이런 데를 조금씩 만졌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네. 그 여성의 입장에서는 너무 수치스럽죠. 예, 회사에서 이제 해고당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으셔서 그런지 맞아요. 쉽게 얘기를 못하고 마음 고생을 하시다가 뒤늦게 고소를 하셔서 했는데 사실은 이게 두 분의 말밖에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증거가 없는 거잖아요. 예, 이게 만졌다고 해서 어떻게 증거가 남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피해자 진술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피해자 진술, 그리고 가해자 진술 중에 분명히 한 명이 이제 거짓말을 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 누가 거짓말하는지는 정말 그 얘기를 잘 들어보고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피해자 말이 더 신빙성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기소를 하고 1심에서 아마 유죄 판결까지 나오고 나니까 이제 이 힘들었던 것들이 조금 풀어지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편지를 그때 보내주셨 걸로 기억합니다. 아, 그렇군요.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고시 공부할 때 보면은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셨어요?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하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다른 분들처럼 막 더 많이 공부해도 그냥 그래서 제가 네. 시험이 오래되지 뭐 4당 5랑 뭐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예, 4시간 자면 붙고 예. 5시간 자면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맨날 공부만 하셨어요? 아니 그렇진 않죠. 네. 그렇지 않고 뭐 제가 고시 공부할 때 아마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스타크래프트라는 온라인 게임이 있어서 오. 저는 그거를 즐겨 했어요. 아, 스타를 하셨다고요? 예. 잘하셨습니까? 잘하는지는 모르겠고요. 네. 제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할 만큼은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가님께 귀뜸 들었는데 엄청 잘하신다. 거의 프로게이머 실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네. 되게 놀랍죠? 네. 그렇게 하고도 붙으셨네요. 남자는 또 군대 문제가 항상 걸려있지 않습니까? 예. 군대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법학을 했기 때문에 법무관으로 가는 게 이제 군대에서도 자기 그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서 사실 그거를 목표로 했는데 저는 결국에는 이제 일반 사병으로 갔습니다. 군대는 시험은 붙었지만 그 법무관에 또 갈 수 있는 그 임관할 수 있는 나이가 있어서 사병으로 군대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연수원을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아, 그래서 돌아오셔서 다시 공부에 적응하셨는데 그 공부가 좀 손에 잘 안 잡혔을 수도 있겠네요. 2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그 잊어버린 것도 있고 네. 한데 또 그 사이에 또 새로운 판례도 또 나오고 지켜야 되고 하니까 연수원 들어가서 초반에는 좀 다시 공부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사실. 아, 그럼 그 몇 년 동안 동기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동기들은 이미 다 연수원 나간 거예요? 예, 나가서 그럼 다 생판 보는 사람들이랑 연수원에 그렇죠. 같이 하신 거예요? 새로운 동기가 생긴 거죠. 네. 연수원 들어왔을 때. 그럼 그게 동기인 건가요? 아니면 후배인 건가요? 사법연수원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들어갈 때 기준보다도 이제 그 나갈 때? 이렇게 수료할 때 그 기수를 동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시는군요. 예.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생각들을 직접 대화방에 올려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잡생각! 마트에 차를 세워놨거든요. 예. 근데 누가 제 차와 다른 차 사이에다가 쇼핑카트를 콱 하고 박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아내랑 같이 CCTV를 보러 갔거든요. 예. 갔는데 카트 놓는 자리는 아닌데 예. 거기다가 갖다 놓고선 그냥 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인가 했더니 아니네? 왜 저 사람이 아니지? 했는데 갑자기 좀 있다가 마트가 혼자서 마트가 아니라 카트가 스스로 움직이더니 띵그르르 돌더니 갑자기 그 차와 제 차 사이에 정화가 콕 하고 갖다 박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누가 잘못한 걸까요? DJ이죠. 이런 경우는 누가 잘못한 것 같습니까? 마트가 네. 책임을 물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카트를 거기다 만약에 안 뒀다면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카트를 관리하는 게 마트의 일이니까는 검사님 맞습니까? 예, 마트 잘못이 제가 보기에는 더 큰 것 같고 네. 부수적으로 그것을 제대로 그 보관 장소에 똑바로 갖다 놓지 않은 그 손님도 네.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하다고. 예, 1교시, 2교시 이런 식으로 중간에 점심시간 있고 고등학교 수업 시간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뭐 수업들도 좀 있나요? 모의 재판도 몇 번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 법정에 방청 가기도 하고 그리고 실무 수습 기간이 그러니까 법원 2개월, 검찰 2개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2개월 해서 총 6개월 실제로 그 현장에 나가서 아니 그럼 2개월씩 나가보는 거예요? 예, 변호사 나가서. 사무실까지? 예. 네. 시험도 보겠네요. 예, 중간중간에. 맞습니다. 좀 크게 저희 때는 총 3번의 시험을 큰 시험을 봅니다. 그 세
3차까지 시험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법원, 검찰, 변호사무실에서 실무소습 6개월 동안 한 거에 대한 또 그 평가를 받습니다. 종합 토탈한 성적을 쭉 해서 저희 때가 동기가 1,000명 정도 됐거든요. 1,000명. 1등부터 해서 쭉 이제 선대까지 이제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좋겠다. 너. 네. 1등부터 이제 자기가 원하는 직역을 이제 고르는 거예요? 예, 선택을 해서 물론 선택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닌데 또 네. 최종 면접이나 심사가 또 기관별로 있으니까 네. 거기를 통과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성적 좋은 친구들이 원하는 곳에 많이 가는. 아까 그런 편입니다. 질문도 있었거든요. 검사를 고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새 직역 중에서 다소 좀 역동적인 좀 그런 그 이미지가 있어서 네. 검찰을 지망을 했었습니다. 제가 또 영화에서 본 건데요. 조직폭력배들이 막 하고 있으면 예. 검사님이 딱 가셔가지고 쓸어버려! 이런 것도 그러니까 현장에 직접 나가보신 적이 있나요?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나가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게 흔치는 아예 않습니다. 이제 변사체가 발견되면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현장에 가서 자살을 했는지, 자살한 게 맞는지, 그러니까 타살의 의혹은 그 신체에서 나타나진 않는지 그런 경우는 실제로 나가서 네. 그 시체를 다 살펴보게 됩니다. 시체를 살펴보신다고요? 예. 그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처음에 갔을 때는 저도 약간 당혹하기도 했지만 네. 혹시라도 억울한 죽음이 있는지를 생각하면 네. 또 업무적으로 이거를 밝혀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앞서면 사명감이 있고. 예, 그러면은 또 사실 그런 마음을 시체를 접했을 때 드러난 뭐 징그러움이나 뭐 그런 생각은 사실은 안 들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정말 이 검사라는 직업을 만약에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마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죠? 와, 이것도 좀 유념해 두시면 좋겠네요. 저희가 오늘 모의 재판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렸을 적에 제가 구멍가게를 갔는데 근데 이 지포를 한 장을 딱 들었는데 거기 두 장이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 두 장을 한 장 가격만 내고 구매를 했거든요. 부끄러웠던 일인데 그래서 가상으로 그 가게 사장님이 저를 고소하는 상황으로 좀 설정을 해봤습니다. 검사 역할 맡으실 분 있으신가요? 여기 무섭게 생겼는데요? 본인 소개 좀 잠깐 해주실래요? 27살 작곡가 아. 조근한이라고 합니다. 네. 네, 한번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주시죠. 네. 지포를 먹고 있음에도 돌려주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의도적으로 점유물 이탈 횡령하였으니 횡령죄 성립이 된다. 그러나 피고가 초범이고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30시간을 선처하는 바이다. 저는 듣고도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다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신 거예요? CSI나 이런 좀 네. 범죄물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인터넷으로 좀 서치를 하다 보니까 네. 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검사님? 네,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반말로 막 이렇게 네. 이렇게 피고인한테 막 너는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이런 취지를 하셨는데 네. 실제로 법정에서는 이렇게 반말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이러한 증거에 의하면 지포에 분명히 하나 더 붙어 있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그대로 알고도 그래 가져간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형법 제 몇 조 무슨 죄에 해당함이 분명합니다.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괘씸하나 미성년자이고 초범 인정 감안하여 재판부께서는 피고인에게 최종 벌금 얼마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든가 아니면 징역 몇 년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500원 때문에 사회봉사 30시간 넘어간 거 아닙니까? 엔데 불렀을 수 있는데. 경각심을 부르는 거. 그래도 30시간인데 몇백 원인데 그거. 내가 두꺼워서 샀었단 말이에요. 두꺼워서. 나는 몰랐어. 나는.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네. 박수 주시죠. 네. 검사님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도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서 검사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접 보시죠.